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흔히들 2025년 코인 불장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폭등했던 미국 주식시장을 교보제로 삼고 25년 불장, 코인 불장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요. 여기저기서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인 여러 매체에서 상승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면 뭐다?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 대세 하락이 될지 단기 조정에 그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 고점에 가깝다고 보고 분할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주식, 특히나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그런 신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게 호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만 먼저 보시면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충전 표준을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테슬라가 엄청나 많은 돈을 들여서 충전 인프라를 엄청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지금 초기 시장이라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안 정해졌는데 테슬라가 이미 깔아버렸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깔기 두렵겠죠. 테슬라가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요. 게다가 포드, GM, 리비안이 이제 테슬라 충전소를 쓴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윈윈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되니까 돈 조금 주고요. 그러면 편하고 테슬라는 자기가 깔아놓은 거에 자꾸 손님들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내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지면서 내가 이제 표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선점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12개를 더 짓는다. 전 세계가 러브콜,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300슬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 전에는 1000슬라, 분할 후에는 300슬라, 10만 전자 요런 단어 나오면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한번 보실까요? 요건 더 심하죠. 챗 GPT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강사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한 4개월 차 접어들었죠. 지금까지도 근데 독주는 계속된다고 삼성증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경에서도 조정이 무섭지 않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핑크빛 전망이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니까 더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이 조정이 안 무섭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학개미님께는 죄송하지만 미국 주식은 그래서 제 생각엔 과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1, 2개월 더 상승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6개월 후 가격을 보면 6월 20일자 가격인데요. 요 가격보단 한참 밑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단기 폭등 뒤에는 항상 폭락이 있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증거를 대면 엔비디아 이사님들이 줄줄이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 3배 가까이 주식이 올랐거든요.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번 이사님 5,100만 달러 현금화 이미 하셨고요. 2번 이사님 지난주 2,100만 달러 팔았고 이달 초에 3,800만 달러 매도 팔았다. 3번 이사님 이달 초 2,800만 달러, 지난주 4,800만 달러 주식을 매각했다. 단기 고점이 아닌 이상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분할 매도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입이 아프게 미국 주식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페이스북으로만 바꾸고 AI 열풍을 메타버스 열풍으로만 바꾸면 21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디셈박 열풍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의 메타버스 열풍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히려 21년 요때가 유동성 장세와 맞물려서 더 폭발력 있게 이제 거품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때 21년 때 제 기억에 한 22년 4월쯤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카가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면서 가격 엄청 올랐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요거는 끝없이 조정 없이 오를까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때 코인 시장이 이런 기사로 덮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5년 불장 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잘 빠져나와야 된다. 그때도 다르지 않겠죠.
뭐 그때 가면 뭐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고 뭐 핑크빛 전망 조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텐데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안 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코인에 왕창 투자를 해놨는데 저런 기사가 쏟아지면 글쎄요, 파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배우자는 차원에서 일단 미국 주식을 소개해 드렸고, 이제 코인으로 돌아오면요, 반면에 코인은 우리의 SEC 덕분에 폭락을 시원하게 했었죠. 엄청 하락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 데미지가 있었다 보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종착지 25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조금 올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폭락한 후에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비트코인이 6월 22일자 기준으로 10% 상승했다고 하면서 뭐 한경, 뭐 글로벌 마켓 이런 데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암호화폐 매수세 배경은 이제 블랙락, 인베스코, 뭐 비트와이즈, 발키리 등이 ETF 신청을 했고, EDX 마켓이 출범했으며 도이치뱅크가 이제 수탁 관리인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파월이 립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6월 21일자 하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경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산 가치 인정, 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돈의 한 형태, 즉 화폐로 보고 있다. 비록 스테이블 코인, 뭔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화폐로 처음 인정을 중앙은행 장 입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MBC 뉴스에서도 파월 한마디에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 진입, 이제 내용을 눌러보면 비트코인 얘기는 뭐 한 1, 2분 하고 말긴 했는데, 그래도 썸네일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일단 왔었죠. 누구 때문에? 게리 겐슬러 때문에 왔었죠. 근데 사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게리 겐슬러, 제롬 파월, 제니 델런, 제이미 다이먼, 레리 핑크 이런 분들 말을 믿고 공포감에 젖어서 팔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포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엄청 많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튤립이다 별의별 얘기를 했지만 21년 3월에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신뢰를 안 한다. 파월이 한 말입니다. 요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21년 3월엔 요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21년 3월인데 이 말을 믿고 요때 급락했을 때 팔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1년 4월 불장과 21년 10월 불장의 맛도 못 보고 이제 씁쓸하게 지켜만 보셨겠죠. 최근에 또 기회가 있었죠. 6월 6일에 이어 7일에도 SEC가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고소를 했죠. 요때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산 사람과 판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이번에 찍은 이유가요, 사람들이 계속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안 사고 후회, 그리고 안 팔아서 후회. 그때 샀더라면, 그때 주식 샀더라면, 집을 샀더라면. 근데 그때 그럴 돈 없죠. 근데 이거를 농담 삼아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후회를 계속 하는 사람들 뒤에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하고 저점 매수 못하고 할 수 있죠. 고점 매도보다 저점 매수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 이런 거 올 때마다 못 산다, 또는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건 실력인 겁니다. 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지인들의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사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일단 저점 매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고점 전보 중인 분, 이런 분들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업비트나 코인원의 로그아웃이 된 지 오래고요. 비번 업데이트 뭐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안 하셔갖고 얼마가 어떻게 있는지도 안 보시는 분들 1번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문제는 2번입니다. 1번 받고 1번은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게다가 엎어서 열심히 내일만 하시는 분들, 추가 노력 안 하고요. 공부 안 하고
거의 안 하면서 비판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이 이 부류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미래는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의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SEC 때. 근데 제 지인은 이제 팔아야 돼요 연락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요때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을 좀 하는 분이 있어서 그때 뭐 비트나 이더 위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0만 원어치라도 그래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22일자 기준으로 빨간불이 번쩍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팔아야 되냐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샀는데 팔아야 될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시면 뭐 10% 내에서 뭐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은데 안 팔면 좋겠다. 웬만하면 90% 이상은 지켜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분들 왜 이렇게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냐.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저점 매수 기회가 오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MZ세대들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청년 희망 적금이란 게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6%라 했는데 뭐 조건을 갖추면 10%까지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 잘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역시나 4명 중 1명이 지금 이거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중도 해지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이유로 이제 뭐 금리 뭐 인플레보다 뭐 낮은 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요. 남들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놀고 먹는데 써야 되고 또는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 생활하는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도 거의 50% 가까이가 다 해지를 뭐 한두 달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해지 안 한 분들 뭐 40에서 50만원 최대 납입액이거든요. 17%, 14%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부모님이 넣어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자체가 뭐 5년 근무를 해서 4,200만 원을 넣으면 뭐 5천만 원 준다 이런 거였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5년 근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1년만 근무해도 너 잘했다 퇴직금 받는 거잖아요. 축하를 해줘야 될 거라 보고 일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들면 그만두고 픽하면 뭐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거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MZ세대는 뒤로 하고 어른들은 어쩌냐. 우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조차도 약간은 실망스러운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대급 손실로 숨죽였던 회장님이 기술기업 다시 투자할 것 선언. 사실 지금 이분이 뭐 코인 투자를 하진 않았을 거고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사고 팔고 뭐 기업 매각하고 하셨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올더타임 하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판국에 이분이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3년간 수비를 철저히 한 결과 수중에 45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다. 이제부터 투자 공세에 나설 것. 지금 고점인데요. 투자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이 많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죠. 이게 좀 많이 갖고 있다. 투자를 했는데 몇 프로로 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모자를 판에 지금 많다고 하면 남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힘들 때 팔았고 실제로 이분 그러셨죠. 뭐 기업도 팔고 집은 뭐 알리바바 다 팔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놓치는 이유가 탐욕에는 매수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한두 번은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포에는 요새는 뭐 매도도 있지만 매도보단 방관하신 분들,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점에 물려서 그냥 뭐 계속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고요. 이제 요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보는데요. 회사원은 장땡이다. 회사원, 나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집에 오면 쉬어야지.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뭐 TV, 넷플릭스, 뭐 골프도 치고 볼 거 다 보고 여행 떠날 거 다 떠나고 이러면서 자기 개발이나 투자 공부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참 많습니다. 90% 이상이라 저는 보고요.
그리고 MZ세대들 힘든 건 안 하고 지름길만 찾고, 그러니까 뭐 상사 위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나 힘든 거 알죠.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아니면 내가 바로 그냥 사장으로 뛰어들어서 망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점 매수를 투자를 할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공부를 안 해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그런 분들, 아까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결국은 내일만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계속 현실 도피하고 나 60대 이상 뭐 나중에 은퇴할 때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되면 돈 많이 모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대에 은퇴하시나 40대에 은퇴하시나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깁니다. 엄청 잘해봤자 집 한 채에 몇 천만 원, 그게 엄청 베스트 케이스고요. 그 이하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60대가 된다고 모이지 않아요. 노력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지금 좋은 기회가 널려 있잖아요. 13년 한번 보실까요? 버냉키발, 비트코인, 몸값 폭등, 올 들어 4,700% 수직 상승, 미 정부 통화수단 인정 견해도, 아까 파월도 뭐 자산 인정한다면서요. 13년에 한번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17년 기억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구글 뉴스 검색 2위에 선정, 북한보다도 앞섰고요. 1위는 그때 왔던 엄청 큰 허리케인 이름이에요. 그거를 못 이겼지만 전 세계의 비트코인 열풍, 이때도 엄청난 기회였죠. 21년 10월에도 선물 ETF가 데뷔를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때 64,000달러 돌파, 이때까지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왔네요. 그럼 2025년 기다려지셔야겠죠. 기다려지실까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25년이 되면 저절로 빚이 사라지고 부자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처절한 투자 공부로 원칙을 세운 사람만이 본전에 그것도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25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절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들 남들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25년에 거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